남양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10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했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양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랑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어허.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 친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귀신이었던 있었네.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아,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의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대로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 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권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 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 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4위 공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600명 실종 미스테리. 만약에 말입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무슨 60명도 아니고 집단 자살 사건도 아니고. 600명. 그러니까 아니 뭐 동네 한 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는데. 6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죠. 그렇지. 이 이야기는 1923년 2월 브라질의 호어베르데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웃 마을 주민들은 원래라면 호어베르데 마을에서 왔어야 할 무역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이에 호어베르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고요한 바람 소리뿐. 선착장과 주택, 상점들은 물론 거리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나 재난은 아니었던 게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지품과 식량은 모두 그대로 어떤 약탈의 흔적이라든가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다른 마을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는 건데. 늘 교류했던 마을이에요. 그럼 소지품하고 식량하고 뭐 이런 걸 집에다 다 두고 저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나? 이웃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호에베르데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텅 빈 학교에서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권총은 불과 하루 전날 발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미스테리한 메시지. 구원은 없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터리 아닐까요? 수사당국은 한 번에 사라진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 대해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600명 마을 주민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3위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뭐뭐.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싱린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싱린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아,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아, 저 계단에 아, 진짜 저 곤지암 못지 않다. 저 분위기. 아유.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그럼. 그냥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그런데 20년 넘게 방치되던 싱린 병원이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에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들리는 뭐뭐.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곳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가신다면 저는 극구 만류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난히도 유령에 대한 전설이 많은 곳,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은 그냥 무서워. 제가 작년에 에든버러 성 지하 도시에 나타나는 유령을 소개를 했었죠. 아하. 네. 그 소개도 했었는데 또 다른 유령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한 기자님이 소개한 로열마일 아래 지하 도시는 아니고요. 그 로열마일 한가운데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발생한 목격담입니다. 어디선가 파이프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로열마일을 걷다 보면 들려온다는 파이프 연주 소리. 그런데 아무리 그 연주가 아름다워 그 음악에 이끌려 발길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뭔데? 로열마일 파이프 소리에 얽힌 전설은 이러합니다. 수백 년 전 에든버러 성 아래에서 정체모를 지하 터널이 발견됐다는데요. 이 터널이 어디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 소년을 고용. 우리가 터널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터널에서 파이프 연주를 하면서 쭉 걸어가거라. 그렇게 소년은 파이프를 연주하며 홀로 어두운 터널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로열마일 중심가 즈음까지 왔을 때 뭐야? 갑자기 파이프 소리가 왜 끊겼지?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파이프 연주가 들리지 않자 소년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숨을 곳도 없는 터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소년. 결국 수색대는 소년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정체불명의 터널을 그대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명 로열마일 그 어디에도 파이프 연주가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은 외로이 홀로 죽은 소년이 유령이 돼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년은 왜 파이프 연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걸까요? 혹시 억울하게 죽은 한이 맺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건 아닐까요? 정말 거기서 죽었으면 너무 무섭고 너무 정말 끔찍했겠다 진짜. 근데 연주한 사람이 없었는데 연주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저 공간에서 그걸. 내가 그 소년이야! 에이씨. 씨 깜짝이야. 나만 죽을 수 없지. 에든버러성 지하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파이프 소리. 혹시 로열마일을 방문했을 때 파이프 연주를 듣게 되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은 소년과 함께 그곳을 영영 빠져나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요.